다닐 때 얼마 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 15만 원 정도 냈었는데 거의 2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엄청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윗분들 눈치 보느랴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직서를 던지셨던 분들, 퇴사하려고 새로운 일을 해볼까? 공디 들썩들썩 하시던 분들, 제 구독자님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갓 퇴사한 따끈따끈한 이 퇴사 신입으로서 퇴사하면 당장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돈덕후인 만큼 돈의 관점에서 당장 발생하게 되는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완전 꿀팁도 소개해드리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 우선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뗄 거 떼고 통장에 딱 입금해주니까 사실 뭐 국민연금이 얼만지,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떼가는지, 왜 그만큼 떼가는 건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퇴사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생각지 않은 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선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지난달 퇴사를 하니까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편지를 보내주네요. 편지 안 받고 싶은데 국세청, 뭐 땡땡 공단 이런 데서 오는 편지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는 거, 돈 내라는 뭐 그런 인보이스죠. 우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퇴사하면 이제 직장인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실 건보료의 절반을 사업자, 즉 회사가 부담을 해주거든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율이 6.99%, 대략 한 소득의 7% 정도 되는데 이걸 회사랑 나랑 반반씩 나눠내는 거예요. 근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절반을 부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롯이 100%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게다가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건물이나 토지나 뭐 이런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금액이 훨씬 더 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점수가 있죠. 이 점수에 따라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저는 그냥 경기도에 신랑하고 공동명의로 된 살고 있는 자가주택 하나 딸랑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2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회사 다닐 때 얼마 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 15만 원 정도 냈었는데 거의 2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만약 부동산 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이 있거나 주식 투자로 배당 같은 걸 크게 받는다던가 이러면 이제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되겠죠? 제가 재미로 모의 계산기에다가 최대치 소득과 재산을 넣었더니 지역가입자 보험료 맥스 값이 410만 원이나 나오네요. 월 41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된다니.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물러서면 돈덕후가 아니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꿀팁 나갑니다. 주목하세요. 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엄청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예요. 이게 뭐냐? 취지는 사실 실업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저처럼 직장 가입자들보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할 때 그 금액이 훨씬 크면 3년 동안은 직장 가입자 때 보험료 수준으로 이미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내야 할 돈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때랑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 때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계속 피부양자로 등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너무 좋은 혜택 같아요. 자격 요건은 퇴직 이전에 18개월 기간 동안에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중간에 이직을 좀 했어도 퇴사하기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로 기간을 1년만 채웠으면 퇴사 후에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도 무지 간단해요. 1577-1000번 공단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사 후에 사업하니까 예상치 못한 비용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사실 아프면 뭐 병원도 가고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의료 시스템 유지를 통해서 저도 나름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별로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이건 개인적으로는 거의 그 폰지사. 무튼 요게 더 큽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려 소득의 9%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나랑 반반 내니까 결국 소득의 4.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퇴사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얄짤없이 9%를 내야 됩니다. 회사 다닐 때 20만 원 냈으면 회사 때 같은 돈을 벌어도 4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처럼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사정없이 9%를 때려서 신고를 시킵니다. 공단에서 온 신고서에 월 소득액, 여기 칸이 비어있길래 제가 소득 내가 내 맘대로 쓰면 되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요. 공단 측에 바로 제 소득 자료가 뜨나 보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거 이런 게 다 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딱 납부 보험료를 정해주시네요.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짱구를 좀 굴려봤는데 방법은 없고, 아니면 혹시 이거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국민연금은 준조세에 해당돼서 안 내면 철컹철컹 이게 된다고 합니다. 노년에 받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라 그런지 전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반이라도 내주니까 낫지만 퇴사하면 예외 없이 9%,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면 그냥 야생의 나를 홀로 이렇게 떨구는 상황이 됩니다. 즉, 내 뒷배를 봐줄 든든한 회사라는 게 없는 거죠. 신용사회에 살면서 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유일한 신용은 국세청에 신고한 그 소득금액이 전부인 거예요.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퇴사 후에 신용대출 상환 안내나 그 한도를 줄여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보증으로 저렴한 이자에 해주는 임직원 대출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퇴사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물론 개인 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매출, 그 신고 소득, 이게 어느 정도 검증돼야지만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거죠. 어떠세요? 저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으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가지고 멘붕이었는데요. 직장 다닐 때보다 매월 몇십만 원씩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하신다면 고정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감안해 주시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직접 계산해보시고 현명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스토어 키우겠다고 퇴사하시려고 궁둥이 들썩들썩 거리시는 분들, 밖으로 나오면 생각지 못한 이런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